뭐가 문제냐고. 왜 다운로드를 안 한 거야? 오늘이 마지막 날 아니야? 그랑사가 다운로드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김호분도 다운받는 그랑사가 신규 캐릭터 오르타 출시, 지금 즉시 다운로드. 광고라 그랬어, 미안해. 예전에 돼지고기 한 마리 잡을 때 남겨놨던 부위가 있습니다. 이걸로 어떤 컨텐츠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지금까지 드라이에이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특히나 돼지고기로 드라이에이징을 하는 거는 유튜브에서도 희귀한 것이라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진행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선은 고기를 조금 말끔하게 손질을 해주고 껍데기 부분도 다 제거를 해줬어요.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진행하는 드라이에이징에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방층만 살짝 남겨놓고 모두 제거를 해줬습니다. 표면에 있는 물기도 싹 한번 닦아준 다음에 드라이에이징을 시작해 주기로 했고요. 살코기 부위 외에도 한 가지 부위를 더 가져왔습니다. 이건 뼈등심이 있는 부위인데 이 부위도 마찬가지로 껍데기를 모두 제거하고 나머지 살과 뼈를 그대로 놔둔 상태로 드라이에이징을 할 거예요. 근데 저 뼈 부분을 이렇게 키친타월 같은 거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한번 감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드라이에이징 전용 백을 저 뼈가 찢고 나오기 때문에 고기가 급격하게 썩게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처리를 한번 해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집에서 드라이에이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에이징 전용 백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오마이백이라는 녀석인데 보면은 그냥 김장봉투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특징은 수분은 증발되게 해주면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은 번식하지 못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한 장이 거의 10,000원이나 하는 가격이라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됐든 손질한 고기들을 모두 다 안에 넣어줘 가지고 진공을 쫙 잡아준 다음에 냉장고에다가 이제 드라이에이징을 시킬 거예요.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걸로는 냉장고를 열고 닫아도 크게 상관이 없도록 디자인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냉장고에다가 넣고 4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주가 지난 다음에 가져왔는데 제가 지금 장갑을 꺼내는 이유는 사태가 매우 심각해졌기 때문이에요. 오랜만에 앞치마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를 열으니까 정말 엄청난 향기가 났습니다. 드라이에이징을 하면 보통 그 육향이라고 하는 고기 특유의 냄새가 진하게 나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향이 났어요. 그 향이 결코 좋은 향이 아니었습니다. 냄새를 계속 맡고 있으면은 왠지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냄새였어요. 일단은 백에서 열어서 고기 표면을 봤는데 고기 표면이 굉장히 딱딱해져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눌러도 고기가 전혀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약간 육포처럼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표면도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수분이 확실히 날아간 게 보였어요. 자르기 시작을 하니까 안쪽은 드라이에이징을 시작하기 전과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분홍색의 아름다운 돼지고기 색깔이었습니다. 드라이에이징의 묘미란 거는 바로 이 단면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겉에 부분과 안에 있는 고기의 색깔 차이가 정말 명확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딱딱한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손질을 해보니까 뭉텅뭉텅 썰려져 나오는 게 고기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더 잘라내야 됩니다. 이 가장자리에 있는 비계 부분도 과연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심이 계속 났어요. 왜냐하면 저걸 손질하는 동안에도 제 코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잘라내니까 홀쭉해진 고기의 모습입니다. 다른 고기도 있었죠. 뼈채로 한 뼈등심 부분이 드라이에이징이 된 상태인데 뼈를 같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뼈 부위가 굉장히 시커멓게 변해서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공포스러운 마음을 뒤로 하고 고기를 일단 스테이크 컷 모양으로 두껍게 잘라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겉에 딱딱하게 굳은 부분을 제거해줘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살과 비계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뼈도 떼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시커멓게 변한 뼈를 먹기에는 뭔가 다음날 탈이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막 엄습을 했거든요. 이 두 개로는 구워 먹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위는 뼈를 통째로 제거해준 다음에 깔끔하게 손질을 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통으로 한번 구워볼까 해요. 간단하게 비계를 떼어주는 것 정도로만 손질을 했는데 이탈자가 이만큼이나 됩니다. 거의 40% 이상은 날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아, 고기 진짜 아깝죠. 과연 4주 동안 고생시킨 이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조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소금만 쳤어요. 후추나 이런 걸 넣지 않은 이유는 고기 향을 그대로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고, 하나는 수비드로 하나는 그냥 굽도록 하겠습니다. 수비드 같은 경우는 68도에서 1시간 15분 정도 굴려주기로 했고요. 그 사이에 돼지고기로 인해 더럽혀진 주방을 말끔히 알코올로 닦아주기로 했어요. 정말 냄새가 장난
장난 아니었고 저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나니까 그나마 조금 상태가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자, 수비드가 되는 동안에 양념을 하나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드라이 에이징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잠재워줄 무언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화 요리에 쓰이는 것 중에 좀 매콤한 맛을 내면서 향도 강한 녀석들을 가져와가지고 섞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막 만드는 레시피가 아니라 버거집 같은 데를 많이 가셨다면은 한 번쯤은 드셔보셨던 그런 장이에요. 짬뽕 같은 걸 좋아하신다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념장을 방금 전에 손질해 놓은 그 통고기에다가 치덕치덕 발라가지고 아주 꾸덕꾸덕하게 재워준 다음에 구워줄 겁니다.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해서 로스팅을 해줄 건데요. 에어프라이기나 오븐이나 결국 같은 거기 때문에 온도를 동일하게 만져서 세팅해 주시면 오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구워지는 동안에 아까 손질해 둔 평평한 고기를 가져와서 통으로 한번 튀겨보기로 했어요. 고기를 튀기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튀기는 중인데 너무 높은 온도에 튀기시면 안 되고 13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내부 온도가 한 70도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튀겼습니다. 보통은 돼지고기 온도 65도 70도만 돼도 먹기는 하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말이 숙성이지 거의 썩힌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서 완벽하게 익혀줘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겉이 바삭바삭하게 나올 때까지 익혔더니까 요런 녀석이 나왔습니다. 새하얀 속살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또 먹어봐야겠죠? 과연 어떤 향이 나는지. 한 입 먹고 나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거 뭐지? 내가 소금 간을 하나도 안 했구나. 그래서 소금을 뿌려가지고 또 한 입을 베어 물고 정말 돼지 냄새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왜 가끔 수육 같은 걸 먹으면은 돼지 냄새 진짜 진하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 거의 그 정도여가지고 라면을 끓인 다음에 마늘을 그냥 한 주먹을 집어넣은 다음에야 겨우 먹을 수 있었고, 튀겨 먹는 거는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스테이크로 구워 먹는 형식은 어떨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늘은 제가 수비드랑 날고기 2개를 준비를 했잖아요. 요걸로 삼겹살집에서 고기 굽듯이 한번 구워볼 겁니다. 제가 요거를 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그냥 삼겹살이 녹차 삼겹살이나 와인 삼겹살 뭐 이런 것들만 있었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수비드 삼겹살이라는 삼겹살 집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고기를 주질 않고 삼겹살을 한번 수비드를 한 다음에 그거를 구워 먹는 형태로 삼겹살 집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통 돼지고기를 구울 때는 가위로 한번 잘라준 다음에 이 녀석들을 이렇게 눕혀놓고 뒤집어져가지고 두툼하게 삼겹살을 굽잖아요. 고깃집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수비드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비드가 돼 나오기 때문에 가위로 잘랐을 때 속이 전부 다 익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굽는 데는 생고기를 구울 때보다 훨씬 더 시간이 적게 들어가고 고기도 좀 보들보들하게 잘 익겠죠. 과연 맛 차이가 얼마나 날까 궁금을 해서 먹어봤는데요. 똑같이 숙성된 고기를 사용했더라고 하더라도 이 날고기로 된 부분과 수비드의 고기는 정말 큰 차이가 났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먹는 스타일로 구워 먹는 녀석은 그냥 쫀득쫀득함이 느껴지는 거였다면, 이 수비드로 만든 녀석은 입에 넣자마자 육즙이 팍 터지면서 부들부들하면서 질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하나 있었습니다. 질김이 없다는 거는 식감도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여전히 조금 느끼한 느낌이 있어서 좀 전에 만든 매콤장을 찍어 먹어봤더니까 정말 조화가 좋았어요. 근데 이 매콤장이 버무린 녀석은 어떻게 됐냐? 바로 요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탄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절대 탄 게 아닙니다.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소스 자체가 원래 시커매서 그런 거고요. 고기가 육즙을 잔뜩 머금고 있는 저 모습이 보이시나요? 정말 너무 맛있고 촉촉하게 완성이 된 것 같아가지고 로스트 비프 썰듯이 살살살살 얇게 저며놨습니다. 썰 때 육즙 막 넘치는 걸 보시면은 이 녀석만큼은 굉장히 조리가 잘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뭐랑 같이 먹느냐? 이건 제가 배송비 아끼려고 중국 향신료 시킬 때 같이 시킨 꽃빵 비스무리한 녀석인데, 여기에다 고기를 얹은 다음에 고수 같은 걸 얹어가지고 먹었습니다. 요렇게만 먹어도 굉장히 맛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돼지고기 자체, 그러니까 오늘 드라이 에이징을 한 돼지고기 자체가 맛있다기보다는 소스가 맛있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튀긴 고기라던가 구운 고기를 먹으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이 드라이 에이징 자체가 고기 맛을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비법의 조리법은 아니더라고요. 고기의 보관법 정도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고기를 맛있게 먹으려면 고기의 보관 상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리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았고, 굳이 드라이 에이징을 하지 않아도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지고기 향이 강하게 올라오는 녀석도 소스만 제대로 만들어서 찍어 먹으면은 고기로서의 1인분을 한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던 오늘이었거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고 신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